안녕하세요, 라이즈TV 이상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귀여운 스쿠터가 시장에 많이 나왔던 시절 다들 기억하시나요? 각 브랜드마다 귀여운 스쿠터들이 적게는 하나, 많게는 두세 대씩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클래식 스쿠터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조금 지나서 클래식 열풍이 좀 꺼지고 그게 좀 변형이 돼서 컴팩트하고 귀여운 모델들이 나오면서 그 인기를 이어나갔던 시기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대표적인 모델들이 좀 있죠. 야마하의 비노라든지 혼다의 조르노, 스쿠피라든지 그런 모델들이 좀 대표적이에요. 근데 그런 모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순간 좀 적어지더니 언젠가부터 신차로는 나오지 않아서 점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스쿠터들이 많았을 때는 각 메이커별로 여성 라이더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체험단도 하고 막 이런저런 마케팅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도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물론 귀여운 스타일의 스쿠터들은 지금도 간간히 중고로 거래되고 하면서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명맥이 끊긴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했어요. 솔직히 개성 넘치는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해야 시장도 재미있고 소비자들도 또 고르는 재미가 있고 그렇잖아요. 거리에 다니는 스쿠터들이 모두 다 PCX나 MX 뿐이라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개성 강하고 존재감이 뛰어난 그런 스쿠터 모델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난 남들 다 타고 다니는 게 싫은데 좀 예쁘고 깜찍하고 재미있고 그런 모델은 어디 없나? 생각하신 분이라면 이번 영상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 키웨이의 플로라 125라는 모델인데요. 자, 첫인상 어떠세요? 마음에 좀 드시나요? 자, 일단 키웨이의 플로라 125의 외형 디자인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 각진 디자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이전에 귀여웠던 모델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둥근 디자인의 모델들이 많았어요. 근데 키웨이의 플로라 125는 일단 각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클래식한 분위기도 나고 스타일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곡선보다는 직선을, 원보다는 사각을 잘 활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것 같은데 또 이 헤드라이트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 계기판도요. 이런 부분에서 또 살짝 클래식보다는 현대적인 세련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클래식함과 귀여움 그리고 현대적인 요소들이 맞물려서 묘한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이 모델에서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에 잘 보시면요, 이런 개성 있는 디자인이 이탈리아에서 온 디자인임을 알려주는 스티커가 전면부에 붙어 있거든요. 작지만 나름의 자존심 같아 보이는 이런 요소들은 키웨이 같은 대중적인 브랜드들도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국내에는 화이트 레드, 스카이 블루, 블랙, 화이트 총 4종의 색상으로 출시가 됐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차체의 크기는 전장이 1775, 전폭이 710, 전고가 1050에 무게는 112kg인데요. 최근 125cc 스쿠터들의 외형이 고급화, 대형화되면서 컴팩트한 모델들이 좀 드물죠. 그래서 키웨이의 플로라 125의 크기가 더 컴팩트하고 눈에 띄는 사이즈인 것 같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기자기하고 작아서 매우 좋은데요. 사이즈가 큰 모델은 큰 모델로서 나름의 매력이 있고요. 작은 모델은 또 이렇게 작은 대로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스타일의 스쿠터를 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전원을 이렇게 넣으면 계기판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합니다. 이거 상당히 특이합니다. 마치 휴대폰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화면을 보면 좀 단순한 구성이긴 한데 세로 타입이라서 눈길이 좀 갑니다. 컬러 LCD 방식인데요. TFT 스크린이라고 착각할 만큼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고요. 조금 독특한 느낌인데 계기판 디자인이나 구성이 플로라 125와 매우 잘 어울립니다. 단순하면서도 이쁘고요. 독특하게 눈길이 가는 그런 이미지죠. 바로 이런 감성이 키웨이의 플로라 125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트를 보면 전체적인 디자인에 잘 어울리는 사각형 모양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작고 심플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또 이게 막상 이렇게 앉아보면요, 또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둘이 타는데도 큰 무리가 없고요. 요즘 도로에서 가장 많이 마주하는 모델의 시트하고 비교를 한다면 정말 좀 극단적인 비교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시트고도 755mm로 낮은 편이고요. 이 정도라면 아무리 키 작은 여성 라이더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무리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런 요소가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요. 시트에서 재밌는 건 이렇게 열릴 때 딱 요 시트만 열리는 게 아니라 요 주변에 카울부까지 이렇게 같이 열린다는 건데요. 발상이 좀 재미있죠. 이렇게 열면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수납 공간이 상당히 작아요. 보시다시피 제대로 된 헬멧 같은 거는 좀 보관하기 힘든 그런 공간인데요. 이건 컴팩트한 차체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Z 헬멧까지도 수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반모라고 부르는 하프페이스 정도가 들어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멧을 보관하고 싶다면 아무래도 이 뒤에 탑 케이스 장착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거치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여기 앞에 USB 충전 포트도 기본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특이하게도 A타입하고 C타입하고 하나씩 설치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이동 중에 전자기기 충전이 수월합니다. 충전 포트 아래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서 충전 중인 스마트폰이나 글러브 등을 보관할 수가 있는데요. 차체 사이즈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막 넉넉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자, 그럼 직접 타보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은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 모델 말고 스카이블루 컬러의 모델로 바꿔서 주행을 해볼 거예요. 이 모델은 보시다시피 몇 가지 튜닝 파츠들로 장착된 모델인데요. 여기 캐리어하고 탑 케이스, 여기 옆에 가드, 휴대폰 거치대, 사이드미러도 교체가 됐고요.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그 모델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일단 시동을 걸면요, 124cc 배기량의 공랭 단기통 엔진이 조용하게 반응을 합니다. 역시나 디자인에 잘 어울리도록 조용하고 부드러운 반응인데요. 스로틀을 당겨보면 수줍게 고로롱 고로롱 하고 반응을 합니다. 이 엔진은 7,500rpm에서 8.8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고요. 6,000rpm에서 9.5Nm의 최대 토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숫자로 알려드리면 직접적으로 좀 안 와닿으시죠? 실제로 타보면요, 처음 반응과는 달리 아주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주 신나요. 제가 실제로 타보니까요, 이거 완전 물건입니다. 정말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저 처음에 완전 기대 하나도 안 하고 탔다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예전에 시장에 나왔던 그 귀여운 스쿠터 모델들은요, 성능까지도 귀여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디자인만 귀여우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성능까지도 귀여워서 대부분의 여성 라이더들이나 여대생들이 즐겨 탔었어요. 힘도 속도도 모두 다 생긴 것처럼 둥글둥글해서 힘 좋고 빠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답답해서 못하고 그런 모델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아닙니다. 일단 나가는 게 달라요. 초반 가속도 재미있고요. 그래도 나름 남자들이 타도 재미가 있을 만큼 토크가 좀 있습니다. 와, 이런 디자인에 이런 주행 성능이라고 할 정도로 반전의 주행 성능이 있어요. 제가 이걸 타보고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아주 예전에 야마하에서 비노 125cc를 소량으로 수입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비노 125cc를 타는 사람들 중 일부는요, 엠블럼에서 125라는 숫자를 떼고 다녔어요. 외형으로 놓고 보면 이게 비노 50인지 100인지 125인지 모르게 말이죠. 사실 외형에서는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그렇게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신호 같은 데 걸려 있다가 제일 먼저 팍 튀어나가면 만만하게 보고 있던 다른 라이더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자존심도 좀 상하니까 따라잡아 보려고 막 기를 쓰고 쫓아오는데 비노 125가 또 이게 그렇게 쉽게 안 따라잡혀요. 차체는 작고 가벼운데 엔진은 또 배기량이 125cc다 보니까 그래서 엄청 잘 나갔거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키웨이 브랜드 소개하는데 야마하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 맞습니다. 딱 그때 그 기억이 났기 때문이에요. 키웨이 플로라 125 이거 완전 재밌습니다. 반전의 매력이 있어요. 생긴 건 귀엽고 깜찍하게 생겼는데요, 나가는 건 또 달라요. 제가 시승차를 갖고 와서 시승을 하면서요,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건물이 구조상 경사가 좀 되는 오르막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키웨이 플로라 125 이걸 타고요, 풀스로틀을 여기를 올라오면요, 힘이 넘쳐서 막 점프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직원도 태우고 2명이서 타고 같이 올라도 가봤어요. 와, 이거를 그냥 신나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타봤던 그런 귀여운 스쿠터 모델들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겉모습은 귀여운 토끼인데요. 왜 토끼 가죽을 살짝 뒤집어 쓴 영리한 늑대 같다고나 할까요? 차에서도 그런 모델들 있잖아요. 폭스바겐 골프의 R32처럼 겉모습은 살짝 귀여운데 성능은 반전이었던 그런 모델들이요. 골프 R32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플로라 125는요, 이렇게 귀여운 외모에 꽤나 즐거운 달리기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직접 타보니까 답답하지 않고요. 토크가 높아서 경쾌하게 치고 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모델 살짝 보고서요,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생겼는데 브레이크가 앞뒤 디스크에 심지어 2채널 ABS라고? 하길래 이런 모델에 이런 제동성이 정말 필요한가? 생긴 건 드럼 정도라도 충분할 것 같은 느낌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달려보니까 앞뒤 디스크며 2채널 ABS며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그 정도의 제동 성능이 필요한 모델이라는 소리입니다. 달려보면 알아요. 그리고 서스펜션은 프론트에 트레일링 링크라는 좀 독특한 방식이 적용이 됐는데요. 엄청 부드럽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적당히 단단한 수준입니다. 생긴 건 엄청 부드러울 것 같은 느낌인데 달려보면 생각보다 탄탄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연비를 높이기 위한 스톱앤고 기능이 탑재돼서요. 신호등이 등으로 정차 시에 시동이 꺼지고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스로틀 레버를 비트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는데요. 이게 또 무척 부드럽습니다. 여기에 무게가 가벼워서 연비도 좋고요. 연료 탱크 사이즈도 8.5리터나 돼서 한번 주유하면 상당히 오래 탈 수 있어서 편리하기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가격입니다. 이 모델의 판매 가격은 무려 279만 원인데요. 125cc 배기량의 이 정도 가격이라면 정말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요즘 125cc 모델들이 모두 고급화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 덕분에 스쿠터 가격들이 비싸다는 인식들이 많은데요. 이 정도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성비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격 경쟁력만 놓고 보면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지금 모터사이클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매량 때문에 힘들어하는 브랜드들이 많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도 잘 팔리는 모델들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요. 네, 생각하신 것처럼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들은 이런 시기에도 잘 팔리고 있는 거죠. 물론 가격만 저렴하다고 잘 팔리는 건 아니고요. 가격도 저렴해야 하지만 성능도 괜찮고 부품 수급도 잘 돼야 하니까 나름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안 되겠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키웨이 같은 브랜드가 딱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키웨이가 국내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는 좀 낮은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나름 인지도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그렇거든요. 국내 인프라도 어느 정도 구축이 됐고요. 호환되는 부품들도 많고 그러니까 수리나 유지하는데 큰 걱정이 없기도 합니다. 중국산이라는 선입견을 떼고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요. 나름 좋은 모델들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저는 이 모델 직접 한번 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나름 재미있게 잘 탔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키웨이 플로라 125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긴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드TV 이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